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1004 천사. 오늘은 1004일인 천사일입니다. 예전에 삐삐를 쓰던 시절에는 이렇게 숫자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하던 일이 많았었죠. 아마도 그 당시에 연인들이라면 삐삐 속 문자에 이 1004 천사를 붙여놓았던 기억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날짜를 보니까 그 시절 삐삐를 쳐놓고 전화 회신을 기다리던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1004 외에도 이렇게 숫자를 차음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필리핀 교민 뉴스 8578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모카 우손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소식을 전해 들으셨을 텐데요. 필리핀 대통령궁 소셜미디어 소통 담당 비서관 모카 우손이 어제 사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필리핀 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모카 우손은 이틀 전 있었던 PC55의 예산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었죠. 이렇게 본인의 부서 심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하루 만인 어제 전격적으로 사임을 발표한 건데요. 사실 모카 우손은 직위에 있어서는 그리 높은 요직에 있던 사람은 아니었죠. 말라카냥 소셜미디어 담당관이라는 자리가 우리로 치자면 청와대 국민소통실 정도로 비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곳의 비서관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모카 우손의 사임이 왜 이렇게 큰 뉴스가 됐을까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카 우손이라는 인물은 원래 여성 댄싱팀인 모카 걸스라는 곳의 리더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댄서로 활동을 하면서 성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던 블로그 운영자였는데요. 그러던 중 자신의 블로그가 유명세를 타면서 대중의 인지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친 두테르테 성향의 정치 블로거로 나서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테르테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필리핀 대통령궁 말라카냥에 들어가게 된 건데요. 이런 배경이 이 모카 우손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말라카냥에서 공직에 있으면서 크고 작은 논란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도 모카 우손이라는 인물과 필리핀의 현재 정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yon 화산이 분출을 시작하자 이 마yon 화산의 위치를 엉뚱한 곳으로 지명을 했다든지 연방제 전환을 추진하는 필리핀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려다가 오히려 성적인 표현으로 논란을 만들었던 것도 역시 이 모카 우손이었죠. 최근에는 함께 활동을 하는 드류 올리버의 청각장애인 비하 표현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배경으로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고 있던 의회에서 PC55의 예산 통과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어제 PC55의 예산 통과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을 감수해야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바로 이 모카 우손이 사임을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엉켜있던 필리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큰 결단을 내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다음 내용인데요. 사임을 발표한 자리에서 내년도 중간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그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던 건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출마를 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으로 봐야겠죠. 이제 모카 우손이 말라카냥 비서관직을 넘어 필리핀 의회로까지 진출을 할 수 있을지 필리핀 정가가 이 인물에 대해서 더 큰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오늘 첫 소식을 너무 길게 전해드렸네요. 바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재개장을 정확히 3주 앞두고 있는 보라카이 소식입니다. 보라카이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메트로 보라카이 폴리스 태스크포스 MBPTF가 활동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말라이 경찰과 타운 카운슬에서 결정을 한 사항인데요. 당초 이 MBPTF는 보라카이 재개장 예정일인 10월 26일까지 활동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결정이 된 이유는
공식적으로는 보라카이 섬의 재개장 이후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하고 다가올 내년 선거에 대비해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보라카이 섬이라는 곳이 폐쇄되기 전에도 특별히 이런 경찰 태스크포스가 필요할 만큼 위험했던 지역도 아니고 선거는 내년 5월이면 끝이 나는데 이렇게 활동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은 좀 이례적인 발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이 활동을 하면서 지역 치안이 더 유지가 된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600명 정도가 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편 필리핀 국적 항공사인 필리핀항공은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보라카이 재오픈에 맞춰서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던 10월 26일 이후의 항공편에 대해서 다시 운항 정지를 연장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10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운항 정지 기간이 연장이 된 만큼 보라카이 이용을 위해서 인천과 칼리보를 왕복하는 필리핀 항공의 항공권을 예약하신 분들은 항공사나 항공권을 구입하신 여행사들을 통해서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기일까지는 앞으로 3주가 남았는데요. 보라카이 방문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MMDA 소식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전에도 잠시 전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메트로 마닐라 내에서는 불법으로 주차된 차들이 있으면 이 MMDA가 단속을 하죠. 만약에 5분 동안 불법 주차된 차량의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바로 견인 조치까지 하게 됩니다. 바로 어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필리핀 경찰청이죠. 캠프크람의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MMDA에게 단속이 돼서 결국 견인까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차량이 견인된 게 무슨 뉴스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이 견인된 차량이 필리핀 경찰 차량이었다는 것이 화제가 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MMDA가 불법 주차되어 있는 필리핀 경찰 PNP 차량을 단속해서 견인을 해버린 거죠. 이 경찰차는 견인 과정에서 운전자인 경찰이 현장에 나타났지만 규정에 의해서 견인 차량 보관소인 마리끼나로 옮겨졌는데요. 절차에 따라서 벌금을 지불하고 차량을 찾아가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MMDA는 이 내용을 발표하면서 도로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운전자들이 규정에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는 소식입니다. 경찰도 예외 없이 말이죠. 앞서 서두에서 오늘이 1004 천사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오늘은 14 남북 공동선언 기념일이죠.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휴전선 일부 지역에서 한국전 전사자 유해 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참전 군인들 뿐만 아니라 한국전의 참전에 함께 싸워준 많은 외국군 참전 용사들이 뒤늦게나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5호 태풍 콩레이, 필리핀 로컬명으로는 퀸이라고 부르는 이 태풍이 이제 필리핀을 벗어나서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부터는 한국이 이 영향권에 들어서게 되면서 지역에 따라서 큰 비가 내린다는 예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기상예보를 참조하셔서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